불륜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궁금하다, 그래서 장소. 왜냐면 궁금하잖아. 저는 근데 외곽 살고 이런 데서 싶으니까.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근데 나는 어디 가면 무조건 불륜이 많아 이게 아니고 남녀가 성비가 동등하게 많이 모여 있으면 부정행위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 또 많이 있는 게 동창회야. 근데 동창회는 신기한 곳이거든. 왜냐하면 정말 내가 어릴 때 알던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만났으니까 새로운 느낌도 있어.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률적으로 뭐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옛날 근데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아내가 동창회를 갔다 왔어. 너무 재밌다.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너무 외모를 갖고. 맞아. 그리고 저녁에 가잖아? 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술을 자꾸 마시고 와.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촉이 와, 안 와? 촉이 오잖아. 야 이건 김영철도 쳐본다 이거. 이거다. 진짜. 그리고 뭐 인터넷 보니까 동창회에서 그렇게 바람이 난다던데 빼박 바람이다 싶은 거지.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하겠어?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열심히 쫓아가기도 하고 갔어. 근데 분명히 남자의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추궁을 하겠다. 너 어디서 뭐해?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맨날 인증자를 찍어서 보내면 나랑 친한 고등학교 친구 걔 하면서 여자 사람 친구랑 놀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하는 거야. 아무리 캐도 남자를 만나는 흔적이 없어. 문제가 없잖아. 근데 이제 내가 계속 의심을 하는 것 같으니까 와이프는 나 진짜 질린다. 나는 이렇게 의부증 있는 사람이랑 못 살겠어. 살겠다, 이혼해. 이러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협의 이혼을 했어. 그래서 남편은 내가 의부증이 진짜로 있었나? 내가 정말 몰랐나 보다 했어. 근데 아내는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근데 부정행위의 대상이 인증자를 같이 찍었던 그 여사친이었다. 매칭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럼 왜 결혼을 했지? 그러니까 양성이지, 양성. 나중에 알게 됐죠. 아니 너네는 프로그램을 오래 했다 내가 아버지 너무 진짜 나중에 알게 됐죠. 그렇지. 사실 이런 분류는 증거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나도 사실 저런 경우 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요즘엔 그래서 사실은 핸드폰하고 태블릿 PC랑 연동을 많이 되잖아. 손을 떨면서 전화가 온 거야. 목소리가 떨려. 자기 지금 패드를 열었는데 남편 핸드폰하고 연동이 됐는지 거기에 지금 동영상들이 쫙 있다면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지금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니 그거면 이제 뭐 이혼을 하시려면 이렇게 상담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변호사님 이거를 이혼하지 않고 이걸 터트리면 분명히 문제가 엄청 되는 사람이니까 요걸 좀 협박해가지고 돈을 얼마까지 제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화가 났겠어. 도는 거지. 그걸 돌리면서 그래서 난 사실은 그건 거절했지. 내가 그렇지, 그거 그거는 협박하면서 범죄야.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거절한 적이 있어. 또 재밌는 게 소송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 사진을 찍으면 불륜 날짜랑 장소가 있잖아. 하루에 이게 다른 사람이랑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찍혀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 한 명이 아닌 거야. 한 명이 아닌 거야. 바쁘다. 그 소장 받고 나면 그런 게 많아. 부지런하네. 대단하지. 정말 그래서 내가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대단하다. 이혼 사회 보면은 불륜 뭐 폭력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그게 제일 가지들이 많지. 우리가 알만한 것도 있는데 뜻밖의 사유도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불륜, 당연히 상처도 불륜, 커. 난 불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소송 진행할 때 오히려 조금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 왜냐면 그런 것들은 방이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확실히 불륜 이게 확실하니까 뭐 불륜 잘못했지 폭력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진행할 때는 굉장히 용이해. 그런데 까다로운 게 나의 표현을 약간 궁색한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당사자한테는 너무 기분 나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는 건데 법률상 유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건데 식탐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 호동이한테 왜 그래? 먹는 식당? 나빴어. 많이 먹는다고? 근데 이제 진짜 그 이혼 사유야. 기분 나쁜 것들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연애의 창균 할 때 보면 이 여자친구가 저 빨간색 생선 이제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초밥이 이렇게 나왔어. 이거 줘봐. 그러면 나오자마자 하얀 것만 막 집어 먹는데 너무 싫다. 여자가 먹을 게 없잖아. 이혼 사유야 그러면?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인간을 계속 만나야 되냐라고 이제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그런 걸로 부부간에도 이런 게 엄청 많아. 근데 많이 먹는다는 다 식탐이 아니잖아. 단순히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려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령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제철 과일이 있어 좀 비싸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멀리서 지방에서 오셨으면 내어드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숨겨놔. 니네 부모님한테 이거 왜 드렸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식탐이 그게 단독의 이혼 사유가 아니고 이제 그게 다 이혼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더 기분은 나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소송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인 거죠. 왜냐하면 법정에서는 그걸 다 얘기해? 그래서 그런 거를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것들만 모아서 이제 증거로 내는 거지.